우리는 그동안 Y뉴스 가죠.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 퇴임 기자회견을 했죠. 이게 뭐 국회의장이 별도의 퇴임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퇴임 기자회견 형식으로 2년간의 소회를 밝힌 건데 예. 그런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공개적으로 새누리당 탈당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복당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탈당 얘기는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왜 새누리당 탈당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지금 무소속 아니에요?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서 당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의장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당적을 회복하도록 돼 있거든요. 자동으로군요. 이게 뭐 복당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고 끝나면은 원래 소속됐던 정당으로 복귀하도록 돼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29일 이제까지가 국회의장 임기고 말로 되면 새누리당 당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 당적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탈당을 먼저 언급했다는 건 강한 의지로 보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 정 의장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은 제 거치는 새누리당이 정말 대호각성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당으로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자동 입당된다고 해도 탈당할 수 있을 것이다. 탈당의 시기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새누리당이 대호각성하지 않는다면은 전제 조건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은 새누리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그 새누리당의 모습, 청와대와 새누리당 진박들의 모습이 바뀌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탈당하겠다는 얘기라는 얘기인데 예.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정의화 의장의 이런 발언은 탈당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예. 탈당의 명분을 축적하고 그 수순을 밟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의화 국회의장의 측근인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정 의장은 자동 복당이 되기 때문에 탈당하는 건 기정사실화돼 있다고 봐야 한다. 탈당의 시기는 6월이나 7월쯤 필요한 시기에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인사차 방문한 길에 네. 복당 요청을 했거든요. 그때 재고하겠다 이런 말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를 복귀해 보면은 정 원내대표가 정 의장에게 의장님 입당 안 하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원내대표가 훌륭한 분이 됐으니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덕담을 했어요. 그래서 정 원내대표가 고향으로 돌아오셔야 한다고 재차 권유하니까 내 고향 부산으로 돌아가서 정치를 떠나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 한다. 답변을 피해갔잖아요. 그리고 지난 13일 출근길에 기자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새누리당 복당 안 하냐 질문하니까 예.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내가 아직 화가 안 풀렸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 그 재고하겠다는 건 덕담 차원으로만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총선 전에 지난 3월 24일 날 몇몇 기자들과 저녁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을 조선시대 사화에 비유하면서 이미 사당화된 새누리당으로 돌아갈 생각이 사라졌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정의화 국회의장의 탈당 선언, 왜 탈당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을까? 오늘의 Y뉴스 들어가 보죠.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정 의장이 퇴임 기자회견문에서 저는 이제 국회를 떠나지만 낡은 정치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열어나가는 길에 작은 미랄이 되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퇴임 후에도 정파를 넘어서는 중도 세력의 빅 텐트를 펼쳐 새로운 정치 질서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정 의장이 이사장 맡은 싱크탱크가 출범을 하죠. 그렇습니다. 새한국의 비전이 오늘 오후 4시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싱크탱크의 원장을 맡고 예.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김병준 국민대 교수, 박관영 전 국회의장 등 중도 성향의 정계 학계 인사가 고문으로 위촉이 됐고요. 예. 새누리당 정두원, 정병국, 길정우 의원, 무소속 조혜진, 근은희 의원 등이 발기인으로 참석을 합니다. 면면을 보자면은 새누리당 내 비박계 또는 뭐 중도 세력들이 대거 참가하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새로운 새로운 신당의 모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첫 번째 그 부분. 두 번째는 뭔가요? 정 의장의 대권 가도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새한국 비전이란 싱크탱크가 대선 출마를 위한 거예요?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정 의장의 답변은
지불가만이라는 답으로 대체했는데 지불가만? 마음속에 바라는 바를 남김없이 채워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 이 뜻대로 하자면은 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은 예. 정치권에서는 출마의 여지를 남긴 걸로 봅니다. 여지를 남긴 거다. 최창렬 교수는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정 의장이 직접 대선에 나서기보다는 예. 킹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계 개편이 이뤄질 경우에 그 과정에서 직접 대선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요. 박형준 사무총장은 정 의장이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나 중도 세력을 중심으로 세력화해서 창당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예, 예. 대선 출마의 깃발을 직접 들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자연스럽게 정 의장을 추대하거나 필요로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은 마다하지는 않을 거다. 두 번째 이유. 왜 탈당을 공개 선언했을까? 세 번째는 뭡니까? 박근혜 정권과는 함께 가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정 의장이 기자회견문에서 4.13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명확하다. 정치를 바꾸라는 것이다.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으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내 편이 아니라며 배척하며 편 가르기에만 몰두하는 한심한 정치를 그냥 둘 수 없다는 뜻이다. 예, 예. 정 의장은 이어서 아직도 권위주의의 시절에 살고 있는 정치권 일부와 구시대적 행정 편의주의에 젖어있는 일부 공직사의 인식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꼬집은 걸 보면 결국 박 정권과는 같이 안 가겠다는 선언. 이 말을 듣고 보면은 야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그렇게 법하네요. 보이는 점입니다. 자, 지금 세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그러면은 누구하고 새를 규합할까요? 제사지대에서 뭔가를 만든다면 이게 뭐 싱크탱크 정도가 아닌 당을 만든다면 이게 이제 싱크탱크가 신당의 모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도 세력과 새누리당 내 비박계가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비박계가 뛰쳐나올 거라고 보세요? 합리적 보수 세력들을 중심으로 할 거라 그랬거든요. 아하. 그렇게 되면은 뭐 국민신당, 국민의당과도 함께 가지 않겠느냐. 국민의당과도 이미 박지원 원내대표,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정의와 국회의장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냈거든요. 예. 정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은 안 했는데 예.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는 함께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거든요. 그렇죠. 물론 손 대표는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하하. 정치평론가들이 얼마 전 상시청문회법이 이게 20대 국회의 예고편이고 정계 개편의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좀 더 국민들의 아마 정치권이 상당히 폭넓게 바빠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싱크탱크를 출범시키는 정의와 국회의장의 행보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